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언론 탄압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흔히 내세우는 근거는 언론 자유 지수라든지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성명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언론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요? 오히려 더 심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대표적인 권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논조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아픈 곳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아주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고 있으면 낯이 뜨겁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이중 잣대를 가진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닌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 대한 탄압, 언론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아주 아프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으로 망신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 저도 대학 다닐 때 또 런던에 연수 갔을 때 읽곤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상당히 국제적인 권위라고 하면 될 겁니다. 몇 안 되는 권위지입니다. 그런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권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는 22일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판을 뿜어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 그렇게 비판을 남을 향해서 뿜어내더니 이제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좌파 후임자로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무관심하거나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소송을 건다.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정부 고위 인사가 관련된 일에 대해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경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청와대가 한 보수신문에 실린 칼럼이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서 이것은 칼럼입니다. 저도 아는 기자의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 비판 칼럼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뜻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 사건 지난달 1심에서 청와대가 패소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우파 유튜브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다. 자, 월간조선 출신의 유튜버 우종창 전 기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소송을 당해서 지난달
징역 8개월, 법정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자, 지난 19일 국제 NGO인 국경 없는 기자회, 우종창 전 기자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 씨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한 뒤 구속됐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서 우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취재원 보호와 무관하다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판에서 이 문제가 주로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 조국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옹호했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자기 이성만 차린다며 비판하는 칼럼을 쓰자 형사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일도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중간에 취하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이 비판을 막으려는 입법을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코노미스트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 국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가짜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헌법에 보장된 언론 표현의 자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게 발달된 영국, 미국,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가 가관인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권이 비판의 귀를 막으려는 행동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섰다는 정치적 정체성을 쌓았으며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죠. 자, 또한 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은 약자라는 자신들의 자상을 버리지 않았다. 특정 언론들을 상대편 정당의 무기로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비판이 나오면 피포위 의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아픈 이중성을 지적한 점입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의 이 온라인 기사는 이 인쇄본에도 센시티브 소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